이란의 동맹, 과연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란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고립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테헤란이 기댈 만한 동맹이 정말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 이란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란에게 동맹은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혼자 맞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자, 그럼 이란의 첫 번째 영향력의 고리, 흔히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 이곳은 이란의 영내 영향력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죠. 2024년 12월에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건 이란에게 정말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미국과 EU의 제재를 풀기 위해 테헤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란이 2011년부터 아사드 정권을 지키려고 시리아에 쏟아부었다고 추정되는 돈입니다. 이제는 거의 회수 불가능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라크도 시아파 국가니까 당연히 이란 편 아니냐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랜 전쟁으로 군사력은 약해졌고 무엇보다 경제 재건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래서 영내 분쟁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스볼라는 이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란의 가장 중요한 대리 세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 칼날이 아주 심각하게 무뎌졌습니다. 헤즈볼라의 약화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2024년 말에 연달아 터진 이 치명적인 사건들 보이시죠? 이 일련의 사건들로 헤즈볼라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마스, 테헤란으로부터 돈과 무기를 지원받던 또 다른 핵심 동맹이었죠. 하마스 역시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향력의 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란의 바로 이웃 국가들, 이 걸프만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턴, 이 표현만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잘 설명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던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외교와 대화의 길로 방향을 튼 거죠. 아니,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석유 이유를 대비한 경제 다각화를 위해선 영내 평화가 필수적이고요. 둘째,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이란을 포함한 주변 시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예전처럼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찾기 시작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거물급 플레이어들은 어떨까요? 이란의 소위 강대국 친구들인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는 과연 어떨지 가장 바깥쪽 영향력의 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란은 전략적 동맹이라기보단 필요에 따른 파트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물론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고 무기도 사주는 등 지원을 하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이나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란과 무조건 함께 갈 수만은 없는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대리 세력들은 무너졌고 이웃 국가들은 실리를 찾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친구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죠. 이란을 둘러싼 모든 고리가 약해지면서 지금 이란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고립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이란은 지금 꽤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압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압박은 바로 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저항의 목소리. 하지만 정권은 어떤 양보도 없이 오직 무력으로만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궁지에 몰린 붕괴 직전의 정권이 만약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